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클로징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제 인사를 하면서 와, 오늘 진짜 역대급이었습니다. 뭐 변동성이 컸습니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좀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런 거 맞죠, 여러분? 네,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자, 코스피가 현재 구간에서 6%대 하락, 코스닥이 4.8% 하락하고 있는 요 상황인데 사실 저점 대비해서 많이 그래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수가 6%대 하락, 거의 5% 가까운 하락인데도 조금은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서킷이 발동할 정도로 큰 또 낙폭과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월요일부터 또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이 두 분과 함께 또 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는 뭐 변동성이 컸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질문 드리는 것 중에 이제 변동성이 상수가 됐나 봅니다라는 질문이 있는데 상수. 그렇죠. 최근에 보면 진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네. 6%대까지 낙폭을 줄인 걸 다행은 다행이죠. 네, 얘기를 해야 되는 요 상황 참 혼란스러운데 한 말씀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네. 네,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전쟁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전쟁. 네, 전쟁 바라보고 있는 거고. 네. 단기적으로 끝나기 바라는 거하고 네. 이제 이란의 반격과 여러 가지 정황이 여러 혼선스러우니까 당연히 유가가 110불 이렇게 갔잖아요. WTI인가? 뭐 두바이 기준으로 하여튼 그래서 단기에 오르는 폭으로는 상당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포가 한 번 더 올 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건 거고 이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가 이제 단기전을 끝낼 수 있는 모티브는 확실히 핵을 제거하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제 한 주가 걸릴지 두 주 걸릴지 모르는 거라고 보고요. 이제 우리가 바라볼 거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스태그플레이션화 될 것이냐, 그죠? 장기화된다. 스태그가 얘기가 나왔죠. 미국 시장에서도. 단순히 네. 인플레이션의 우려 정도가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화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럴 가능성을 주가는 얼마 정도 반응했을까 이런 거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생각해 보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그 이상을 장기전으로 가는 걸 어느 정도 반영을 상당히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전황이 잘 전개되기를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별 뉴스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TSMC 빠지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은 단순히 반도체 이렇게 보질 않고 뭐 대만 자체는 우리랑 다르게 에너지원이 워낙 또 특정 분야에 많이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에너지 자원이 이런 게 LNG거든요. 걔네는 LNG가 40%예요. 카타르라든지 이슈가 되면 우리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재고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오버나이트 해가지고 뭐 3주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럼 뭐 얼마나 비상식량식으로 비상을 갖고 있는가, 비상 전원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게 이제 외국 쪽에서는 그러면 TSMC 포함해서 반도체 채널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하고 좀 다른데 그런 것까지 이제 공포의 엄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포의 끝이라고는 뭐하지만 피크를 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뭐 8% 빠졌죠? 맞아요. 예, 네. 뭐 삼성전자가 10% 이렇게 빠지니까 대책 없이 빠지는 거니까 희망컨대는 이게 피크 두 번 치면은 우리 바닥도 더블 바닥하면 그다음에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런 거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렇게 봤습니다. 네, 오늘 매도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커 다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가 이렇게 발동이 됐었고요. 8%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마감까지 한 6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코스피가 6%대, 코스닥이 4.8%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도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희 대표님의 말씀도 좀 들어볼까요? 네. 조금 이제 수급적인 면으로 보면 지금 좀 다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금 안 좋은 상황들은 다 알잖아요. 네. 예, 다 아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선물 옵션 관련돼서 이번 주가 동시만기예요. 목요일에. 예, 목요일 동시만기인데 제가 지난 주에도 아마 선물 옵션 관련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콜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 없어지고 풋에 대한 프리미엄이 너무 많아졌을 때 사실은 이제 2월 27일 날은 콜 프리미엄이 없어졌고요. 콜 프리미엄이 너무 많아졌죠. 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싶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틀 동안 빼면서 풋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었죠. 그때 이제 지난주 또 급락장이 제가 나왔는데 그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개인들이 풋을 너무 많이 샀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풋을 매도를 하고 콜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급반등 나왔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또 한 이틀 이렇게 좀 양봉이 나오다가 오늘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 얘기는 또 이제 아랫 방향으로 또 다시 한번 작업을 한 거죠. 예, 핑계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원유가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럼 아랫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그 선물 포지션은 아랫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늘만 말씀드리면 내일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단정적으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네. 내일 제가 여기 안 나오긴 하니까 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나오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네. 오늘도 똑같이 2월 지난주 수요일과 똑같은 현상이 나왔는데 네. 외국인들이 지금 그러니까 콜을 매수하고요. 풋을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역대급으로 또 풋을 엄청 사고 있어요.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요거를 이제 오늘 아직 선물옵션 시장 안 끝났는데 선물옵션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갑자기 한 2시 정도부터 해서 위쪽으로 지금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이걸 이제 거꾸로 유가가 그럼 이때부터 2시 정도부터 빠졌습니다. 유가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유가가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유가가 내려오면서 오히려 선물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지금 유가에 연동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거꾸로 이제 수급만 보면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내일 상승을 대비해서 콜옵션을 많이 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 주시면 뭐 제가 중장기 흐름은 파악할 수 없지만 내일 정도는 반등이 좀 갭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가 이제 뭘지 모르겠는데 이유는 벌써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유가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비축률을 방출하겠다. 네. 그 다음에 미국도 아마 방출할 겁니다. 그래서 유가 안정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모습이 좀 나올 거고 당장에 이제 분쟁이 종결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란과 이제 미국의 그 전쟁 전투 상황이라고 해야 될지 전쟁 상황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유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수급의 문제잖아요, 결국엔. 이게 공급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비축률을 이제 방출하기 시작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속보로 나온 거 보니까 블룸버그에서도 지금 얘기가 좀 아까 뭐 나왔었죠, 속보로 유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 시장은 이제 끝났지만 사실은 이제 끝나가지만 미국 시장은 이제 열리는 거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WTI 기준으로 이제 유가가 100불 아래로 빠질 수 있느냐 여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채권 금리는 아직도 4.2%대 뭐 이 정도 10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아마 4.1%대로 좀 내려간다라고 하면 조금 시장은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미국에 지금 야간 선물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가도 내일 아마 갭 하락해서 출발하면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도. 그러니까 오늘 너무 지금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사고를 돌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지수도 보면 제가 이제 지수 한번 차트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지수 차트 좀 험악하죠. 험악한데 중요한 거는 2월달 초의 변동성과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는 하루 빼고 이틀 반등 세게 나오고 우리 이틀 세게 빼고 이틀 반등 나오고 하루 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나올지 내일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갈지 이게 여부가 중요한데 다행히 오늘 밑꼬리를 달았어요. 그럼 요때 모양과 비슷하다. 그 얘기는 여기서 지금 이게 5천 지난번에 우리 이제 김장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PER 8배 이하로 빠지는 역사적 그 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 깬다라는 걸 지금 강하게 보여준 거죠, 오늘도. 그래서 아마 내일 조그만 그러니까 작은 불씨만 있어도 주가는 좀 띄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WTI 아까 차트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분봉이어서 그런데 일봉으로 보면
이 엄청난 갭을 만들었어요. 어. 예, 이 갭 매꾸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단기 급등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조금 조정 나오는 유가도 조정이 좀 나오는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지금 전쟁 상황을 보면 너무 시끄럽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 하는 말, 이란에서 하는 말 둘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전쟁에서는 서로 원래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느냐를 이제 체크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가와 관련돼서는 오늘 사실 장 전부터 해서 유가 가격을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오늘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우리 장 전에 이제 $100를 WTI가 넘어서는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2시 반 전후로 해서 이제 나왔던 소식이 G7에서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을 논의한다. 이런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G7 재무장관들이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리면서 그때부터 유가 흐름도 다소나마 좀 안정되는 흐름, 그리고 우리도 낙폭을 다소 줄이면서 시장이 좀 흘러갔고요. 현재 코스피가 5.97%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4.56% 하락하면서 마감이 된 상황. 코스피에서는 85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했고요. 상승한 종목은 73개 정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1560개가 하락을 했고 163개 종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대부분의 종목들 한 230개, 240개 정도 그 내외의 종목들 제외하고는 거의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건희 대표 말씀처럼 요 장 막판에 요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본부장님 또 포인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아까 비축유 푼다는 것이 네.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되는데 이게 장기화가 얼마나 되느냐 시간 벌기 게임의 양식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한번 보실까요? 네. 요거 제가 보실까요? 자료 같이 볼게요. 22년도 요거를 볼까? 20년 봅시다. 네. 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도요, 유가는 많이 올랐어요. 이거 조그만 거 보지 마시고, 그때도 유가가 단기에 한 40%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때 단기는 지금보다 조금 더 길었어요. 한 보름인가 20일 거쳐서 났고요. 이번에는 꼬박 일주일 사이에 40%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지금이 더 각도가 심하죠. 절대 가격은 $90 초반에서 $120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는 $70 밑에서 $110, $100, $110 갔으니까 각도는 지금이 더 가파릅니다. 근데 결국은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은 2월 달에 그러고 나서 유가 계속 오르잖아요. 110불, 120불 올라가니까 안 떨어지는데 원래 미국도 이제는 금리를 올리면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금리 하기 전에 뭐 하냐면은 이것부터 바랍니다. SPR, 이제 비축유. 비축유를 5월에 방출해요. 그게 한 100만 배럴을 쭉쭉쭉쭉쭉 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유가가 결국 5월달 방출하기 시작해서 6월 고점을 치고 내려오기 시작해요. 물론 여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요. 미국의 CPI가 그 당시에 인플레가 지금 3%가 아니고 어차피 돈 푼 것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22년을 시작했는데 전쟁까지 터지는 바람에 유가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제어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방출하고 네. 그 다음에 금리 올리고 하면서 유가를 잡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가 결국은 90, 100불까지 가던 것이 12월 달 가서 안정화되는 게 70불대로 떨어져요. 방출 효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건데 저는 이제 봤을 때 과거에도 아까 바이든 정부 20년 아까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비축유가 6억 배럴이 있었는데 이걸 1억 8천만 불을 1억 8천만 배럴을 매일 100만 배럴씩 뽑아갖고 10개월 동안 빠지면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그 당시보다도 한 6,500만 배럴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늘어난 것만 빼도 매일 한 200만 배럴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1개월 정도. 2개월은 그러니까 매일 100만 배럴. 그러니까 100에서 200만 배럴을 비축유를 빼면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걔네들이 누구지? G7에서 갖고 있는 비축유가 얼마냐? 이거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지만 여기 나온 거를 보면은 비축유가 얼마 정도 있냐면은 그것이 미국 말고
일본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일본은 자기네가 부족하니까 안 되죠. 유럽 같은 게 이게 또 수억 배럴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얼마를 뺄 수 있냐에 따라 갖고 보통은 민간적 합하면 얘네들도 한 30일이 아니고 3개월치 있거든요. 결국은 미국과 공조해갖고 빼는 물량에 따라 갖고는 그 110불 단기 오른 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또 옵세트가 되죠. 얘네들이 이제 이것도 전쟁이 얼마 정도 하긴 했어요? 한 달, 4주, 6주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누가 게임이야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쪼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풀더라도 아마 4월까지는 끝낸다는 개념으로 미국이 그 목적을 달성해서 핵무기 물질 60% 농축된 거를 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보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실행화되느냐? 아니면 진짜 미국하고 유럽, 미국하고 우리 그 이란이 갖고 있는 무기의 그 소모전이 진짜 어떤 게 진실이냐에 따라 갖고 향후 패턴이 달라질 것 같아요. 단기 오른 거에 대해서는 SPR 방출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심리적인 거는 돼서 그나마 이게 최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안 드는 건데 그거는 여전히 전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갖고 그 효과가 진짜 단기에 끝날 수도 있고요. 한두 달 버틸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건데, 과거 패턴을 보면 SPR 방출을 하고 나면은 한 달 내로 유가는 안정이 됐어요. 예,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보는지는 좀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오늘 시장에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환율이었습니다. 달러원 환율 뭐 거의 1,500원에 육박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또 경계감을 줬고 이게 16년 만에 최고치 뭐 요즘에 이렇게 몇 년 만에 뭐 최고치 이렇게 기록적인 현상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당국에서 구두 개입도 오전에 나왔던 상황이고 이것도 지금 1,490원대 지금 유지가 되고는 있는데 이 부분도 오늘 시장의 영향 뭐 이런 것도 좀 코멘트 있으시면 대표님 좀 들어볼까요? 이거는 네. 환율이 올라서 우리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주가가 빠지니까 환율이 오르는 후행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두 개입한다 그러니까 좀 빠졌다가 1,480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데 네. 우리나라 환율이 튀는 거는 지금 달러가 강세여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역대 흐름을 보면 달러가 강세 기조로 바뀌는 순간은 주가가 조정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달러가 지금 하향 기조였다가 단기 반등이 나오는 거고 전쟁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전쟁 이슈가 서가라들면 다시 이제 달러 지수가 아래로 이제 98, 뭐 97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뭐 지금 환율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일본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게 원인이 아니라 결과니까 환율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보다는 이게 악순환 될까봐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또 외국인이 더 팔고 뭐 이런 게 나올까봐 그런 건데 그거보다는 외국인들도 이참에 한국의 비중이 많았던 펀드들은 덜어내는 작업을 마저 하는 거예요. 그럼 아직 그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 또 이제 새로운 신규 자금들의 매수라든지 뭐 새로운 펀드가 구성되면 그거에 대한 매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펀더멘탈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지수가 빠지는 거 그다음에 종목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안 된다. 네. 근데 어떻게 예민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저도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보고 있어야 네. 되는 저희는 더 심정이 안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럴 때 이런 시장도 견뎌야 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 지금 삼성전자 주가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네. 고점 대비. 근데 2월 11일에 비하면 아직도 고점이에요. 이게 최근에 한 보름 올라온 거 좀 뺀 거다 생각하시고 요게 사실은 없었다. 위에 고점이 조금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쵸. 게 맞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조정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닷컴 버블 지나고 나니까 버블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것도 나중에 보면 뭐 AI 버블일 수도 있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버블이든 아니든 간에 엄청난 상승장에서도 15에서 20%의 조정은 중간에 한 번씩 꼭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었냐? 항상 그렇게 하고 더 그 고점을 벗기는 그런 형태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정다운 조정을 처음 받았다. 우리가 근데 예전에 11월 달에도 이게 작아 보이지만 이때도 조정폭 컸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은 되게 작아 보이지만 그 당시에도 11만 2천 원까지 가고 나서 9만 원대까지 이하로 빠졌으니까 이때도 거의 20% 넘게 조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정도의 조정을 받고 다시 가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 한 3주에서 4주 가까이 한 달 가까이 쉬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도 삼성전자도 3, 4주 정도 쉰다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죠. 이제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들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저점을 좀 높이면서 변동성을 좀 줄여들게 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죠.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하고 뭐 업종 종목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아무래도 유가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분석들도 좀 보게 됩니다. 제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노무라에서 나온 분석인데요. 노무라가 뜯어본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험이라 그래서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아시아 국가가 취약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대만, 태국이 가장 취약하다는 뭐 평가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어쨌든 뭐 의존도가 높다 이런 얘기죠. 순수입 의존도로 보면 취약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의 경우 원유, 석유 제품 등 순수입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5.7%로 태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뭐 그래서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오늘 사실 우리 시장도 많이 빠졌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니케이도 지금 비슷한 수준의 낙폭을 보였고 어쨌든 아시아 시장 전반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이걸 뭐 알던 얘기긴 한데 네. 본부장님 좀 의미가 있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좀 더 취약하다. 아니 뭐 그건 새로운 건 아니고 네, 새로운 중요한 건 건 뭐냐면 아니다. 우리가 그 유가 문제 됐잖아요. 그쵸. 아까 말한 것처럼 비축료 내온다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축료를 내가 비축이 있어. 100억이 있어. 근데 이게 전쟁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면서 내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봐봅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다 눈치 보면서 자기는 안 내놓으면서 유가가 안정되게 바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강제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워낙 급하니까 G7이 하는 거고 많기로는 미국이 가장 많죠. 미국이 수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스스로 하면서 보여야지 이게 지속성에 대해서 믿겠지. 그렇죠. 우리가 비축이 있다 해서 3개월치, 6개월치, 7개월치 일본이 있다 해서 내놓을 수 있어요? 안 내는 거잖아요. 아까 그런데 대만은 LNG가 걔네 그 저기 자원의 아니 그 원의 그 저기 뭐지 지금 그 핵심의 그 40%라고 LNG가. 근데 LNG가 카타르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대만은 저기 LNG가 문제예요. LNG가 한 달치도 없다는 거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공조가 잘 되는 것도 문제인데 이론적으로는 그 사우디가 이쪽에 있잖아요. 많은 얘기 했는데 사우디가 이쪽에 그 호르무즈에 있는 거 말고 이쪽에 그 파이프를 통해서 야반인가 이쪽으로 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에 문제가 되는 그 물량이 얼마냐면 대략적으로 한 2천만 배럴을 해요. 하루에 2천만 배럴이. 근데 이제 사우디가 거기에 700만 배럴이 이슈가 되고 사우디가 이렇게 빼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또 이라크라든지 여기 밑에 UAE 이런 거 합해서 한 1,000만 배럴 정도가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 좌측 그러니까 호르무즈를 통과 안 하고 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도 한 반 정도는 영향이 줄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2,000만 배럴이 문제가 다 생기는 건 아니고 시간이 가면은 사우디 그다음 UAE 그다음에 이라크 이렇게 빼지면은 그게 한 1,000만 배럴 정도 낙관적으로 했을 때 하고 네. 그래도 1,000만 배럴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1,000만 배럴 문제 생기는 거를 누가 증산을 하거나 비축료 내놓거나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비축료 내놓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저기 미국이 됐던 다른 나라 G7에서 이런 내오는 거 증산하는 거. 증산 여지는 사우디가 있긴 있는데 얼마나 할 수 있는 이런 게 합해가지고 얼마나 메워질 수 있느냐 가능성이 보이면은 유가는 이제 100불 이상 나온 거 다시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전쟁이 빨리 안 끝나면은 이게 뭐 70불 있다가 110불 된 게 갑자기 전쟁도 안 끝나고 안 끝날 것 같은데 요거 비축료 2천만 배럴 문제가 생긴 게 1,000만 배럴 그렇게 된다 해가지고 고스란히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거지. 나중에 내려오는 건 뭔지 아세요? 경제가 문제가 돼서 수요가 줄어서 유가가 내려갈 수 있어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거는 이제 디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에 스태그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고 일단 2천만 배를 빵꾸난 거를 1,000만 플러스 알파를 메꾸기 위한 비축류를 내놓으면 사는 건데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 미국은 빠져야 되거든요. 빠질 수 있는 저스티피케이션은 뭐냐? 뭐가 달성했다고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서 그 화면에 목 잘랐다 그래서 빠지면 체면에 안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축 그 핵을 빼내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뭔가 그런 수작을 해서 해야지 나오거든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이게 요것이 얼마나 모든 문제를 다 그러니까 해소할 점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반등은 아까 말한 더블 딥을 이었다 하면 오늘 더블 딥 했으면은 W? 네. 이거는 이제 올라간다고 보는데 각도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나 빠를 수 있는 아까 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거기에 라스트 리조트 마지막으로 믿는 게 그거 아니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이 잘 나오는데 우리나라 실적 기준으로 8배 이하가 5천이 깨지는 건데 과연 5천을 깨는 거를 보고야 말 것이냐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나면 결국은 실적에 대해서 또 반응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오늘 내일 이번 주 다음 주가 반응을 안 할 뿐이지. 그러면 거기에서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은 잡을 수 있는데 얼마만큼 유가가 빨리 내려갈 것이냐면 쇼텀으로 끝난다는 시그널이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근데 미국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미국이 이스라엘에 끌려 들어간 거기 때문에 혼자 결정을 못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또 비관적인 영향을 아들내미가 들어왔는데 강경파다고 하는데 아들내미가 꼭두각시인지 강경파인지 모르는 거니까 그거 역시 반만 믿다 보면은 결국 미국이 그 핵을 저스티피케이션 핵 나 제거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전쟁 종료 끝났어. 얘네들은 복구 못해. 회담은 나중에 새로운 사람 다시 얘기해. 이러면서 종료를 선언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그거가 보는 거가 핵심이다. 절대 주가는 제가 타방송에서 그렇게 했는데 삼성전자가 애널리스트 평균을 했을 때 17만 2,500원이 얼마냐면은 PER 7.5배 정도예요. PER 7.5배라는 거는 임박한 이익이 붕괴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지켜져야 되는 어느 정도의 마지노 손에 17만 원이 왔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이 17만 3천 네. 원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건 또 더 벌리가 없어 의미가 없는데 네. 85만 원 정도가 85만 원 정도가 4.5배예요. 이익이 더 나오면 4.5배도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4.5배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10% 이상 더 빠진다는 거 하이닉스에서 이익이 붕괴되지 않나 그런 일은 사실은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물린 거예요. 삼성전자는 7배 근처 간 적이 있었어요. 7배 근처로 가면 그게 14만 원, 15만 원 오늘 장중에 14만 원 간다. 난리쳤던 분이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게 컴비네이션 되면은 한국에 아까 7배 간 적이 있었거든요. 7.2배. 언제냐?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을 때는 우리가 네. 7배 초반까지 갑니다. 7배 초반을 갖다 붙이면 이게 우리나라 얼마 되냐면 4,400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금융위기 때만큼 이게 전쟁이 좀 장기화된 생각합시다. 전쟁이 4월까지 안 끝나. 그래서 한 9월까지 가. 9월까지 가면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해져 갖고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근데 경기는 뽀개져 갖고 근데 금리를 마지도 올리지도 못하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면 과연 우리의 이익은 얼마나 개박살이 날 것이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 힌트를 줄 수 있는 거 잠깐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번 보실까요? 겁나게 말씀하시죠. 아니 겁나게 해줘야지 사람들이 이제 듣지. 네. 아니면 이렇게 과거에 있으니까 볼까요? 2022년도에는 22년도 봅시다. 네. 22년도에 유가가 100불 갔다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22년도에 기준금리를 미국이 0에서 4%까지 올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인플레가 CPI가 9%까지 올라갔다가 맞아요. 코로나 직후였으니까. 코로나 직후 돈 푼 것 때문에 어차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잘 안 끝나고 지속 갔는데 우크라이나가 기름을 분 거지. 그런데 어차피 기준금리는 빨리 인상해야 되는데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가 한 20% 빠지고 미국도 한 25% 빠졌거든요. 근데 그것만 빠진 게 아닙니다. 중국 경기가 전해 8% 성장했어요. 이게 네. 너무 과하게 성장한 거지. 그랬다가 이게 목표가 4% 5%였는데 22년도 3%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 인플레는 잡혔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 더 중요한 문제 아세요? 반도체가 1, 4분기하고 4, 4분기에 영업이익이 85%가 줍니다. 15% 남은 거야.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다 양보했을 때, 네. 스태그플레이 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줄어? 지금은 뭐 그런 네. 상황이 그리고 환율도 얘기하는데 환율도 우리가 내성이 생긴 게 있을 수 있는 게 네. 환율도 우크라이나 전쟁 하기 전에 우리가 1180인가 그랬어요.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이게 올라갑니다. 10월 달에 천천히 올라가지. 1440, 1200. 그러니까 환율, 경기도나 반도체 사이클 하락 급락, 기준금리 인상, 여기서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주가가 빠진 거고 그때 주가가 빠질 때 PER이 얼마였을까? 대한민국이 이익이 개판됐다 그랬죠. 이익이 개판되는 바람에 PER은 안 내려갔어요. PER이 9배 정도에 견뎠어. 지금 우리가 어떻게까지 감내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게 빨리 각도가 가파를 거야. 유가도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갚았고 우리 주가도 한 두세 달 사이에 이렇게 갚아놨고 물론 이익이 박탈하지만 이게 겹치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들은 한국의 시클리컬을 보면서 이걸 빼고 싶어. 웬만하면 빨리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율이 내려가야 됐는데 결과적으로 환율이 올라가 버렸지만 중국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하고 그다음 미국이 금리 인상이라는 금리가 인하는 못하더라도 지금 6월달 인하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 8월달 나중에 가서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해주고 가면 그거는 인플레이션에 급격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익이 반영을 하면 우리는 바닥을 찾을 어느 시점에 오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2002년, 22년하고 다른 거고요. 더 나쁜 2008년도 금융위기 그 당시 PER이 7배 초반까지 갔다. 그걸 갖다 붙이면 4,400 나온다. 네.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 것인가를 좀 냉철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화면 넘기지 말아주시고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면 본부장님 저 때하고 지금하고 같은 게 뭐고 다른 게 뭐예요? 전부 다 좀 다른 상황일까요? 전쟁이 일어난 거고. 전쟁. 아니, 그건 확실히 다른 건 공통적이고. 사이클이 단다는 거지. 아 사이클이. 사이클은. 예, 예. 중국 가장 경기는 큰- 이미 망가졌고 망가진 게 아니라 기대가 없는데 엊그저께 양호에서 4.5에서 5 한다니까 네. 오는 희망이고 네. 안 좋다. 그건 중국이 도움은 안 되겠죠. 네네.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건 아닌데 인하하는 건 인하를 좀- 늦어지는데 네네. 기준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CPI가 높냐 이거지. 뭐 고용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그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고용 데이터. 고용이 뭐 5만 늘 것이다 마이너스. 했는데 마이너스 9. 뭐 그런 건데 그거는 걔가 인플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가 개판돼서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거는 인플레도 동시에 나오고 경기도 둔화되는 거잖아요. 이게 동시에 나오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는 그걸 상정을 했다 그러면 과연 그게 리얼리스틱하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지. 이걸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제3차 대전은 아니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 날 확률을 만약 반 정도 믿는다면은 사실은 다음에 반등할 때 파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반도체만 냅두고 줄이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반도체마저 이익이 잘 나오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반응을 안 나면 어떡하냐. 그런 거는 그럼 다음 달에 확인하면 되는 거고. 네. 이게 가장 보수적인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형태의 행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손절 라인에 안 걸렸다는 전제하에 손절에 걸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하고 또 비교하면서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가 뭐 전쟁 상황은 같지만 반도체라든가 뭐 그 상황 뭐 인상 금리 인상 인하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이제 우리 센터장 그러니까 우리 김정일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너무 겁을 좀 주셨는데 그거 안 줬어요. 그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거는 시나리오니까 뭐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최고의 상황은 뭘까?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갑자기 종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전이 가능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바로 떨어질 거다. 그런 얘기 했죠. 이런 발언을 막 날려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빠져나올 구석을 찾고 있는 중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핑계를 대는 그리고 거죠. 지금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는 러시아도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했지만 그 국제법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지금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란을 이제 어떻게 보면 침공한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습을 한 거죠. 침공을 한 거 아니고 공습을 했는데 그러면 공식적인 전쟁인가요? 이거는 아니죠. 의회 승인 안 받았습니다. 아직 여전히 컴뱃이에요. 그냥 전투거든요. 일시적인 군사작전. 일시적인 군사작전을 한 달, 두 달 끌고 가면 그건 일시적인 군사작전이 아니죠. 의회가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아마 이제 이스라엘에서 뭐 한 달 아니면 끝날 거다라고 이제 꼬셔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미국도 뭐 꼬신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본인들도 알아서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이번 주가 아마 단기적으로 유가의 피크 때문에 오는 이제 뭐 이 공포심 이걸 이용한 외국인들의 이제 또 뭐 선물 옵션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물은 팔아야 되는 물량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걸 좀 활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추세가 무너지면 더 팔고 이제 일정 부분 또 오늘 보면 이 선을 지켜야지 하는 선을 지키고 지금 올렸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기준으로 전 16만 9천 원이었는데 일시적으로 16만 9천 원을 깼다가 다시 지금 돌려서 17만 원대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중장기적인 네. 큰 흐름보다는 저는 오히려 트럼프가 다시 한번 어떤 빌미로든 지난번에 우리 그 핵시설 다 파괴했다고 얘기해놓고 왜 지금 다시 핵을 얘기하죠? 파괴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때도 거짓말하고 다 잘했다고 막 그죠? 예, 그랬는데
그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트럼프는 우리가 승리했어 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좋죠. 그래서 아마 그게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뭐 거기에 좀 희망을 좀 걸어보고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가서 특공대 뭐 특수부대 투입해서 핵시설을 뭐 어떻게 하고 이거는 힘든 일이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란이 바보도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조금 더 이 상황에서 끝내도 미국은 승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에 뭔가 그런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럼 유가는 바로 곤두박질 치겠죠. 예. 비축유가 있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쿠웨이트가 생산을 중단하면서 다시 재개하려면 몇 개월 걸린다 그러는데 쿠웨이트의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축유를 그걸 감당해 주면 되죠. 그 정도는. 아니 뭐 한 달 뒤에 뭐 생산만 된다라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만 지금 잘 뚫리고 유가만 안정되면 전쟁은 장기화돼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도 하고 있는데 중시에 영향 미치나요? 안 미치죠. 그러니까 전쟁의 여파보다는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생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원유 공급망 훼손 이거가 지금 가장 공포거든요. 사람들이 주식시장은 되게 냉정해서 누가 죽고 다치고 이거보다 돈이 흐름이 막히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이 막혔다라는 것들 때문에 공포심이 조장됐다. 네. 그러면 이게 조금만 풀린다는 기미가 보이면 금방 들리겠죠. 뭐 지금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언제든지 거기 호르무즈 해협 통과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만간에 뭔가 미국에서 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뭐 예측이 조금은 힘들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삼저라는 현상에서 이제 삼고에 대한 좀 경계심, 위험, 뭐 물가도 높아지고 유가도 올라가고 뭐 환율도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한 지금 경계심이 어쨌든 좀 갑자기 급작스럽게 좀 팽배한 거는 사실이다. 금리도 못 내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서 특징적인 업종과 종목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사실 아까 브리핑 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도 또 지수에 맞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들 좀 특징적인 것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는 해주셨는데 본부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오늘 뭐 시장 흐름에 맞춰서 다 빠지게는 했거든요. 삼성전자 7.8%, 하이닉스 9.5% 이렇게 빠졌는데 이슈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 그 차세대 AI 칩에서 삼성과 SK HBM4만 쓴다. 네네. 뭐 마이크론은 안 쓴다. 마이크론은 이제 중급용만 공급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요거는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었나요? 그게 한경인가 어디 몇 군데서 나온 거잖아요. 진짜 마이크론 거를 그러니까 기사를 잘 보면 말이죠. 네. 그렇게 나왔는데 네. 내용을 안에 들어가보면은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잘 읽어보세요. 중급용 뭐 이런 건 쓰는데 HBM4는 어쨌든 우리 업체들만 들어간다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사실은 마이크론이 더 빠진 게 맞죠. 이론적으로는. 이제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사이클 주식이다 보니까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흠쩍도 안 했죠. 그 새로운 거 아닌 거고 새로운 거 아니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라 루빈용 그 HBM4 네, 베라 루빈 말하는 하반기 거죠. 나온 네네네. HBM4 네. 그거 얘기고요. 네. 삼성전자 먼저 이제 그 이제 양산용 출하를 한 거 맞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제품에 문제는 없지만 스펙을 뭐 어저스트하는지 해가지고 근데 수율적으로는 하이닉스가 편하니까는 그쪽에 물량을 많이 실어준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다가 지금 그런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일파만파 되려면 사실 차별이 나야 돼요. 차별이 안 났다는 얘기는 그 기사가 얼마나 정확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 안 좋은 것도 많았어요. 네. 뭐 또 많았다는 게 또 나온 게 있는데 짚어주세요. 네. 그 말고도 오라클 같은 경우가 걔네가 그 스타게이트라고 해서 미국에 짓는 게 있는데 그 텍사스 알바인 프로젝트라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 그것을 뭐 취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취소된 게 아니고 원래 한 1.6, 1.2기가와트짜리를 하고 있었는데 0.6 정도를 더 확대하려 했는데 확대하는 거를 좀 일단 스크랩이란 뭐라나 확대하려는 걸 유보 내지는 이상하게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거기서 끝난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누가 가져가려면
메타가 가져간다. 예, 그것을 이제 엔비디아가 야 내가 가져갈게 하면서 엔비디아가 선수금을 주고 실제는 증명은 안 했지만 그거는 메타하고 엔비디아가 같이 해서 그걸 떠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거기서는 누가 기사에 나온 거는 이제 오라클 망가졌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원래 확대하려는 거 그거를 이제 메타하고 엔비디아 가져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아까 그거는 또 파지티브 반응을 안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니까 막 나오는데 뭐 아까 그런 얘기하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다 지나고 나서도 사모펀드 이슈는 남아요. 아, 그쵸. 사모펀드 이슈는 남는다고. 블랙록? 블랙록, 블랙스톤, 뭐 아폴로, 뭐 일부 환매 중단 얘기는 그러니까요. 나왔으니까 네. 조용한 상태면 이것도 뉴스 할 거 많지. 예, 그거가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뭐 누가 반도체 스팟 가격이 빠졌다 그러는데 주 종목은 빠진 게 아니고 올라가는데 일주 전에 대비했을 때 디램 가격은 디램의 핵심적인 디램 스팟 가격은 좀 덜 올랐어요. 일주 동안 한 0.5%. 계속 오르는 각도. 낸드는 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졌다고 하는 거는 일부 아주 특정 종목인 것 같은데 그건 그런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상승 이렇게. 폭이 좀 둔하다 뭐 이런 네네네네. 거죠. 그리고 또 수급을 얘기하는 사람은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이 종료됐어요. 금요일 날쯤. 자사주 매입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거든. 근데 그것도 하루에 뭐 100만 주 가까이 하는 거니까 수급이 사라졌다. 그래서 뭐 가격 하락, 뭐 이거 하락, 오라클 이슈였는데 뭐 새롭다기보다는 빠지니까 막 하다 붙이는 거예요. 장중에 뭐 와서 14만 원에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원유 하락이 그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TSMC는 LNG가 대만에 이슈가 되니까 LNG가 완전히 문제가 돼갖고 진짜 그 전력이 이슈가 되면은 근데 걔네들이 그런 준비 안 했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TSMC를 막 판다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도매급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빠지니까 막 저스티피케이션해요. 근데 다 좋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익이 지금 빠지냐고. 그러니까 이익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럼 이익이 그러면 다음 분기에 빠질 거 아니냐고. 그럴 확률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물론 이게 일파만파에서 전쟁이 나고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 이슈가 아니고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도 못 짓고 인플레이션 하니까 유가 금리도 올리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내리는 거 미루는 게 아니고 금리를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돼서 3%가 아니고 다시 4% 치솟는 거야. 그러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올리면서도. 그런데 그러면 경기는 지금 소비자가 지금 잘리고 날리고 해가지고 시초가 보인다며. 그 경기가 지금 올해 1분기가 미국이 2.1% 예측은 낮아졌거든요. 3분기 가니까 경기가 한 1.3% 내려가는 거야. 이게 동시에 일어나면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처음에 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은 내년도 전망이 헷갈리는 거야. 그럼 올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어느 순간 주가가 반등할 때 내년도 멀티플이 헷갈린다 그러면 주가가 반등하다 만대니까요. 네. 그러니까 삼성하이닉스의 이슈는 진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은 내년도 실적을 못 땡기면서 2분기, 3분기 지나가면은 실적이 좋은 거 2분기, 3분기 맞는데 어느 순간에 내년 걸 못 땡기면은 업사이드가 이번에 16만 원, 17만 원 업사이드가 과연 30만 원 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 그건 부정적인 역할이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가 삼으면은 나중에 부정적인 거 분명해. 그걸 미국 사람이 그걸 받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익 전망이 그렇게 훼손되지가 않기 때문에 700까지 갔던 PER은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는 게 만든 거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신경이 가지고 쓰면 이게 PER이 10배 못 갈 겁니다. 네. 10배 못 가면은 20만 원 초반에서 또 목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건데 지금은 그게 이슈가 아닌데 오늘 나온 삼성전자 빠질 때 이 얘기는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되는 게 없기 때문에 빠지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에서 안 산 사람들 있잖아요. 더 빠지면 좋잖아요. 안 갖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고사를 지내는 거지. 왜 한 10만 원까지 간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그거는 지금 사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14만 원 얘기를 한 사람 있어요? 딱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나와야 바닥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나오고 나오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7배라는 숫자가 2008년도 금융위기 있을 때 7배 갔다니까.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 갈 때는 아까 르만블 할 때는 삼성전자가 한 분기 적자가 5천억이고 하이닉스가 1조 5천억이었대요. 그 이익이 이렇게 그러면서도 전체 우리나라 PER이 아주 붕괴가 돼갖고 시스템 리스크가 700까지 간 거라고. 거기에 비견할 거냐? 그렇죠. 탁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4,400도 나오고 뭐 4,000도 나오고 그럼 삼성전자 12만 원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했는데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중에 나올 수 있지 않냐? 김장현 씨가 뭐라 하냐? 그건 모르지. 근데 그거가 리얼리스틱하게 에스티메이션이 아직 안 되는 상태에서 그것까지 뺄 것이냐? 그건 나는 퀘스천이라 이거지.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알겠습니다. 지금 네.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종일 콜을 한 80억 샀었거든요. 예, 종가에 331억까지 올렸어요. 오. 나중에 저번처럼 빡 오고 예,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선물도 거의 2조 가까이 팔다가 9천억으로 감았습니다. 마이너스 9천억으로. 그럼 거의 바닥에서는 1조 1천억 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방향성은 내일 생각보다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뭐 미국에서 특별한 일만 안 생긴다라고 하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푼 매도를 많이 산 게 아니라 콜 매수를 많이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건 매수는 어떻게 보면 이익 실현을 한 게 아니라 지금은 바닥에서 산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일 아마 이번 주가 어차피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 화요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화수 정도까지는 변동성이 클 수 있고요. 2월 달에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변동성이 좀 달라서 그러는 건데 2월 달에도 보시면 여기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화면 공유해 주세요. 네. 2월 2일 날 케빈 허시 임명했다고 빠졌잖아요. 금융 가격 맞아. 하락했다고. 예. 그랬네요, 진짜. 그게 이렇게 빠질 일이었나요? 예, 그렇게 빠졌죠. 그 전 달에 많이 올라와서 뺀 겁니다. 빼고 이틀 반등 줬다가 또 이틀 뺐죠. 예, 근데 이런 변동성이 지금은 첫 주에 이렇게 더 크게 나오는 것뿐이다. 예, 또 이게 단계 많이 올랐잖아요, 급하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때는 언제부터 방향을 잡았냐면 우리 연휴 끝나고 나서 한 2월 10일부터 쭉 올렸죠. 12일부터. 이런 모양이 또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3월 중순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걸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선물 옵션 흐름은 지금 현재는 그렇다. 만기일 지나고 나면 또 포지션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외국인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까지 합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거의 한 30조 가까이 팔았을 겁니다. 최근에. 그 정도 팔면 어느 정도 리밸런싱은 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수급도 조금씩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좀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우리 그 본부장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뭐냐면 최악의 경우와 이렇게까지 빠질 일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그렇습니다. 7배 부근까지 갔을 때는 시스템 리스크에다가 그쵸, 반도체도 금- 또 예. 실적까지도 안 좋았던 상황이 그때는 겹쳤던 건데. 금융위기 시기잖아요. 아. 예. 지금 이게 금융위기인가? 그러니까 지금이랑 그걸 좀 비교해 보자면 예. 기름값 조금 올랐는데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 치는 거죠 그냥. 근데 제가 퀘션은 뭐냐면 나중에 반등할 때 네. 16만 원대 다시 갔다가 할지 진짜 15만 원까지 갈지 하이닉스는 80만 원 깨질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주가 단에서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바닥 더 가느냐도 중요한데 올라갈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내년 실적을 못 당기는 상황이 다른 쪽에서 나오면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뭐 AI에서 뭐 펀딩 이슈라든지 이런 게 진짜 나중에 불거지거나 뭐 아까 얘기했던 사모 경제 성공, 성장률이 2%대가 아니고 1.몇% 떨어질 아. 정도로 이게 지리멸렬하면은 그 이펙트는 어닝에 대한 조정은 나중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어닝에 대한 조정이 2분기, 3분기 나올 가능성은 최소한 반도체는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라스트 보루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못 팔았고 20몇몇 산 사람들은 억울하지만은 여기서 이미 팔기가 늦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팔 수도 있죠. 손절매 하면 26만 원 가진 사람은 20% 빠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잡더라도 이것이 PER 10배는 아주 편안하게 간다. PER 10배면 우리나라 에너지 평균하면 22만 원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계 좋은 거로 따지면 이게 27만 원이거든. 그게 편안히 간다고 그렇게 낙감만 하지 말라 이거지. 왜 사이클 주식인지를 요 전쟁을 기미로 간적간적해서 소급이 빠지면은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 산 사람들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면 먹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또 우리는 삼성전자 어닝이 그냥 200조 나오고 250조 나온다니까 무조건 15배 돼가지고 뭐 30만 원 간다. 확정적으로 그렇게 해. 그 반대쪽의 시나리오를 머리에 두고 하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같이 빠졌을 때 제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없는 사람이라면 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다 빠졌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이 중동 문제가 만약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에너지 자원에 대해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길게 보면은 에너지 자원 쪽에 주식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오늘 내일 다음 주까지는 그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들어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40%, 이번 주 빠져 38%일 텐데 이거를 갑자기 난 확신 얻었어. 바닥이야. 들어가자. 한 70% 사고. 가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네. 예, 그냥 시장만큼 사면 돼 이제. 대충. 세상이 확실한 건 없죠. 없는데 일단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항상 경계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일단은 흐름은 지금 불난 거부터 꺼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유가 때문에 불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 유가 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은 아니에요 사실. 주간 상승으로도 지난주에 뭐 35%고 근데 100달러 제가 넘었으니까.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자료 예, 한번 예. 보죠. 네. 유가가 튀었다고 지금 막 그 난리를 치시는데 예. 중간중간에 튀어요 계속. 예, 여기도 140 2008년 예. 그다음 여기 보면 뭐 금융위기 때는 여기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예. 그러다 지금 여기 128불까지 또 급등했었어요. 근데 또 얼마 있다 금방 빠지죠.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거 월봉을 보여드리니까 뭐 그렇죠. 이게 한 3달 4달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지금 2달 어떻게 보면 한 달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더 갈 수 있느냐? 항상 이 기름을 거래하는 사람들도 지금 요선 100불선이 왜 중요하냐면 이 100불을 넘어가면 보통 빠집니다 다. 예, 그래서 이 100불을 위해서 얼마나 초과로 가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100불이 부딪히면 최근에는 거의 다 빠졌어요. 그냥 넘어가면. 근데 이게 여기서 비축류 풀고 뭐 호르무즈 해협 좀 완화되고 이란이 공격을 못 하고 뭐 그쵸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네. 결국에 유가는 길어봐야 이번 달 정도에서 120불 안 넘어가면 예, 제가 볼 때는 도로 빠진다 그냥 이게 이쪽도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가가 원유도. 근본적으로 네. 올라갈 이유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지금. 이건 뭐 호르무즈만 풀리면 그렇지. 내려가야지 네. 오히려 내려갈 수도 오히려 있지. 지금 증산이 돼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전보다 유정이 훨씬 많아졌고 지금 베네수엘라도 더 캔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쿠웨이트 뭐 그다음에 카타르 이거 가지고 지금 이거를 유가를 이렇게 올리기 어렵다. 여전히 사우디가 살아 있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도 지금 그 호르무즈로 들어가지 않는 쪽에 항구에서 우리한테 기름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빼서. 예, 빼서 준다는 600만 거잖아요. 배럴. 네.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사우디는 우리 지금 천공투 달라고 난리죠. 사우디도. 중동 국가에서 그죠. 예. 네. 그럼 사우디도 어떻게 해서든 빼서 주겠죠. 홍해 쪽에서. 예, 우리는 순번을 빨리 받을 수 있다. 예, 그게 알려지면 한국 증시는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천공투 말씀해 주신 김에 방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유가가 하도 이슈니까 이제 그 얘기 좀 길게 했고 반도체 얘기도 했고 좀 여러 가지 나눠봤는데 그 오늘 시장의 특징이 또 장 초반에 방산주가 단연 뭐 시장 분위기상 강하다가 요것도 다 내려왔고요. 그나마 좀 강했던 부분이 몇 가지 있지만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 오늘 방산주가 좀 약했습니다. 하나시스템 정도 한 3% 가까이 올랐고 방산 좀 짚어주시겠어요? 방산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자리죠. 예, 뭐 지금 앞으로 실적은 더 나오겠지만 그죠? 근데 보면 LIG 넥스원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올라올 때마다. 네. 그 이유는 물론 이제 당장 실적이 되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뭐 택배처럼 막 그 비행기에 실어 군용기에 실어서 갖다 주는 건 외교적인 거고 네. 기름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LIG1 차트 하나 한번 보여주시면 수주를 받니 못 받니 더 늘어나니 못 받니 하면서도 지금 물론 중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 LIG 넥스원이 다시 한 60만 원대까지 떨어진다. 그럼 무조건 사야 돼요. 네, 앞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전쟁이 완화되고 유가가 내려가면 이거 내려오겠지 다시. 근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인데 지난주 1조 올린 거 지금 빼버리고 있습니다. 일봉 보면 더 지저분해요. 올리면 뺍니다. 계속 음봉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을 투자할 때가 아니라 갖고 계신 분들은 엑시스를 할 때죠. 그러니까 이건 장기화로 간다고 안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지. 예. 그거 보면 장기를 안 본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갭을 매꾸로 내려올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 제가 윤활도 팔아야 된다 그랬고 이날도 팔아야 된다 그랬고 근데 더 가요. 근데 결국에는 음봉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꼭대기를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LIG 넥스원이라든지 방산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줄여야죠. 한화 시스템도 그러면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간단하다. 줄여야 되는 타이밍이죠. 여기서는. 그러고 다시 이제 전쟁 때문에 해결됐어라고 내려와도 그때 다시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해결됐다 하더라도 언젠가 분쟁이 계속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우리가.
리필 네, 지금 아무도 주목 안 하지만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전면전하고 있어요. 워낙 우리한테 경제 여파가 없는 국가들이니까 지금. 근데 이게 중국한테는 되게 여파가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에서 석유를 육로로 갖고 오려면 그 두 나라를 거쳐야 돼요. 예, 근데 그 두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많다. 펀더멘털적인 게 많은데, 예,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것만 받아녀서 그렇죠. 너무 많이 그렇죠. 방산이 계속 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네. 제가 아까 딴 네. 얘기했는데 에너지가 진짜 이슈면 그렇죠. 에너지를 다용할 수 있는 LNG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또 살아 있거든. 현대기술 같은 경우는 같이 빠졌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란 재건한다고 현대건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란하고 전혀 관계없지만 네네네. 하여튼 그런 그 펀더멘틀적인 방향성으로 따지는 것이 좀 편하죠. 같이 빠지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전력 관련된 종목을 사시는 게 조금 편할 수도 있어요. 전력. 예, 어차피 이제 유가나 LNG나 이런 가격이 떠서 뭐 빠진다 한들 예전에 60불보다는 높을 거고 LNG도 좀 높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 지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움직였고 다 움직였는데 원전 지금 가스터빈 판 게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7기 더 추가 수주해가지고 예 나왔던 부분들이 금요일날 오후에 나왔었는데 그거는 지금 빅텍들이 데이터 센터 지을 때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입찰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 전기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자체적으로. 왜냐면 해결해라. 입찰에 참여하는 네. 순간 전기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에 발등에 불 떨어진 쪽에서는 지금 가스터빈으로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2, 3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오히려 그런 쪽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방산주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네네. 로키드 마틴이 가장 수혜를 보겠죠.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뭐 LIG 넥슨 빼고는 그닥 수혜 보는 회사 별로 없어요. 근데 로키드 마틴 보시면 되게 그냥 슬로우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차트를 보이고 있는데 하루에 최근에 오히려 전쟁 발발하고 나서 주가가 밀렸어요. 차익 실현 매물 나왔고 어제 반등 나왔습니다. 백악관에서 불러서 무기 더 생산해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요만큼 올랐어요. 어제 2% 올랐습니다. 근데 로키드 마틴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LIG 넥슨만 하늘 높이 날아간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쉬었다 가야 된다. 가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뭘 사야 되냐 살 수 없죠. 예, 그렇죠. 예. 그 고민 좀 해봐 주시면 제가 잠깐 요 광고하고 와서 그 얘기 좀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존 키친의 맨투맨 안내를 좀 드릴까요? 제가 입고 있는 지금 이거 잠깐 살짝 일어나 보면 요 보십니다. 맨투맨이고요. 메존 키친의 맨투맨 최초 7만 원대 구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7만 9천 원 65% 할인된 가격이고요. 남녀 공용 병행 수입 정품입니다. 블랙과 그레이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그레이 미디움 사이즈로 입고 있고요. 앵콜이에요. 요거 반응이 굉장히 괜찮았다고 하네요. 1차는 완판됐습니다. 제가 입어보니까 굉장히 면도 괜찮고 쫀쫀하고 탄탄하고 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미디움이니까 글쎄 남녀 공용이라는데 약간 넉넉한 것 같아요. 미디움도 좀 넉넉한 느낌으로 저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메존 키친의 그레이 복스 여기 그때 본부장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제 아시죠? 네. 그 뭐지? 여우 맞아요. 박스. 네. 그레이 복스. 이거 괜찮아요? 편해 보입니까? 네. 뭘 입어도.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런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또 감사드리고 시장이 요래서 뭐 이런 농담하기도 좀 송구스럽지만 어쨌든 맨투맨 이제 봄날에 좀 편안하게 입을 거 찾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소재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굉장히 부드러운 프리미엄 코튼 테리 소재라고 하는데 저 입어보고 이제 소재가 괜찮다. 저도 딱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슬림해 보이는 노 기모. 이제 봄이니까 기모는 필요 없죠. 안쪽에 기모 없습니다. 노 기모 라인으로 가볍게 이것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맨투맨 앵콜 79,000원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요거까지 안내를 얼른 해드리고 시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반도체가 헬륨이 부족하다. 뭐 난리. 별 얘기도 잘하는데. 의미 없는 얘기. 헬륨? 헬륨 22년도에도 헬륨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격이 두세 배 뛴 적이 있어요. 일단 원가에 부족하지 않고요. 헬륨은요 재활용이
많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가능한 가스입니다. CLSA에서는 그 의미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많이 가능하고 재고가 6개월씩 있어요. 그런 거 갖고 삼성전자 하나씩 끊어내려고 이상한 짓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별거 가지고 그냥 난리야. 빠지니까. 아니 이제 원래 아니 우리 투자가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극적인 그래, 뉴스가 많이 나와요. 하락장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는 좋은 얘기만 나오고 떨어질 그러니까요. 때는 나쁜 얘기만 나오는데 지금 좋은 얘기들 뭐 소캠 삼성 거 쓴다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은데 네, 전혀 반영 안 시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간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이슈도 있는데 좀 바로 알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겔탭 A7 키보드와 풀 세트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17만 원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네, 태블릿, 키보드, 북커버, 터치펜, 충전기까지 드리는 풀세트 구성인데 64GB고요. 대용량 배터리 구성입니다. 풀세트가 최초로 17만 9천 원대 41% 할인된 가격이고요. 10.4인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넉넉하죠? 제 얼굴 막 그렇게 작진 않은데 제 얼굴이랑 비교해 봐도 굉장히 넉넉하게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태블릿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량 걱정 없이 쓸 수 있고요. 최대 1TB 확장 지원까지 해드리는 걱정 없이 A-리퍼 안심 15개월 무상 보증까지 해드린다는 점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요 IT 기기 말씀드릴 때는 이 칩 이슈도 있고 기기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을 갖고 오려고 저희 관련된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또 전해드릴 수밖에는 없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조선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에 특히나 삼성중공업이었나요? 이게 또 오늘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요건 또 어떤 이슈가 있었나 좀 궁금했는데 요거 좀 설명해 주실 분 어디 계신가요? 네. 그것도 LNG 관련되는 거 아닌가? 삼성중공업 3%대, 뭐 현대중공업 거의 4% 가까이 3.9% 올랐고. 조선주가 네. 더 나쁠 거는 사실은 없죠. 실어 날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LNG 뭐 원유선이 이제 수요가 좀 는다 이런 그쵸, 이슈가 그쵸. 좀 있는 것 같아요. LNG가 네. 카타르가 네. 한 20% 차지한다는데 사실은 더 많은 게 미국이고요. 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실어 날아야 된다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게 맞죠. 네. 어제까지 안 들다가도 그런 거 죄송합니다. 말씀. 그렇죠. 공급선 다변화. 이게 전쟁이 끝나도 이제 카타르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많이 생기겠죠. 네.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쪽으로 지금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급등했던 이유도 미국의 LNG 운반 관련된 것들을 갖고 있다. 미국 LNG 관련된 그 구입 이 통로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사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그거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똑같이 그러면 유조선 우리 이제 그 LNG 운반선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삼성중공업이죠. 그렇죠. 예. 1등 회사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먼저 올라가고 현대중공업도 올라가고 하나오션도 올라오려다가 좀 빠지고. 그러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움직였던 거는 LNG 관련된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NG 운반선을 잘 만드는 회사 중심으로 반등이 세게 나오려고 하다가 네. 뭐 이 정도면 센 거죠. 뭐 삼성전자가 뭐 이렇게 7, 8% 빠지는데 예, 2% 이상 상승했으면은 뭐 충분히 센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그 외에 센 종목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짚어주세요. 예. 네. 종목 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LNG 수급 관련해서 좀 얘기가 좀 나왔었고 제가 이거를 조금 LNG 수급 관련돼서 얘기가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가 일라일릴리와 협업 기대가 커졌는데 왜 커졌냐면 식약 우리나라 식약처랑 일라일릴리가 계약을 했다. 뭐 MOU를 맺었다 이러면서 지금 올라온 건데 그러면 결국엔 펩트론이랑 기술 평가 계약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그것까지 해서 이제 펩트론이 올랐다. 그다음에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 출시 기대로 또 올랐고요. 아까 뭐 조선주도 아까 움직였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 이렇게 나오고 그 외에도 몇 종목 있습니다만 이게 의미하는 바를 알려드릴게요. 펄어비스도 오늘도 강했어요. 예, 오늘도 오.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네. 호재에 반응하는 종목이 있었다. 아,
그러니까 완전히 다 초토화는 아니고 호재에는 반응하는 종목들이 반응한 있었다. 종목이 예, 있었다. 아, 이제 만약에 12% 빠지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네. 이었다고 하면 펄어비스건 뭐 예, 제가 볼 때 펩트론도 못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 예. 근데 그나마 오늘은 조금 거래가 그닥 많이 안 터지면서 하라 그랬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거래량은 제가 한번 보시면 오늘 코스피 거래량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코스피 거래량이 코스피 차트 보면 네. 거래량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죠? 화면 공유해 주세요. 네. 예, 하락할 때 거래량이 지난번 하락할 때보다 안 크죠. 물론 예전보다는 많습니다만 거래량이 줄었다. 거래가 줄면서 빠진 거죠. 거래 대금이 그 한 오늘 20 몇 조 나왔나요? 30조 가까이 나왔나요? 근데 처음 지난주에 서킷 걸렸을 때 한 60조 이상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하면 오늘 거의 뭐 그냥 사실은 예, 팔 사람만 팔았다. 어,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밑꼬리 달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십자 모양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내일 반등을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놓고 제가 내일 안 나오니까 모레 나오신다니까요. 네, 모레 나와서 이제 회초리를 맞든가 칭찬을 듣든가. 근데 모레 또 빠지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예, 근데 저는 반등해서 한 5,500선까지는 반등 나와서 또 한번 흔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네네. 포인트 또 말씀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다 말씀드렸고요. 네, 그 네. 그 액션과 리액션이 항상 반복되는 게 세상 만사고 주가도 마찬가지인데 네. 액션이 강하면 리액션도 강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주가 많이 빠지면 또 언젠가는 리액션이 있는데 요거 아까 저번에 뭐 말씀드린 거 페이지 16페이지 보여도 끝나겠습니다. 네. 우리 그때 빠졌을 때 5,059까지 8.1배까지 빠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타코가 있으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아이고 어디 갔어? 아이고. 예, 타코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타코가 없으면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천천히. 호플리 2분기 지나기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전망 좋고 여전히 좋을 때. 그러게요. 그래야지 올라갈 때 효과를 많이 받은 거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얘기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왜 11배에서 멈췄을까? 희망을 갖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 7천 몇백 나올 때 7천 몇백, 8천 부른 거는 기본적으로 PER이 우리나라 전체가 11배, 12배 간다는 전제를 까고 얘기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 갈 때는 내년 실적을 땡길 정도로 여건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는 건 좋은데 기다림도 좋지만 이 올라갈 때는 그 우리끼리만 좋다고 가는 게 아니다. 외국인이 설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5월 달이면 6월 달에 이제 우리 MSCI 선진지수 예, 맞아요. 후보군에 들어가면 6월에. 네. 예, 6월에 결정이 나면 근데 그 기대감은 이제 5월부터 반영을 할 거거든요, 시장은. 그리고 또 4월 달에 채권 지수 반영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먼저 반영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급락장이 나왔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은 많이 팔았는데 채권은 오히려 샀습니다. 예. 뭐 윅비 뭐 이런 예. 그런 이슈 때문일까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재무적으로 건전하다는 거죠. 예. 뭐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수출 가장 잘 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많은 금액을 벌 가능성도 있죠 지금. 예, 그렇게까지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걸로 보면 우리나라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네. 4월달 채권지수 편입되면 또 한번 움직일 수 있고요. 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MSCI 이제 6월 들어가면 지금 3월 달인데 무슨 6월 얘기하고 있어 뭐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네, 지금 그 그림을 보고 가면 안심이 되는 거죠. 6월에 MSCI. 예, 그게 선진. 그건 이제 뭐 네. 그건 들어갈 가능성 후보군 들어갈 가능성 거의 뭐 네. 제가 볼 때 한 80% 이상일 것 같으니까 예. 스윙의 관점 보면은 10배를 잡았을 때 한 6천 원 중후반이 나오는 거고 우리 가벌레다가 이 딜이 맞아갖고 8배에서 헤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저 요거까지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끝내 거의 마칠 시간인데 내일이죠. 10일에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 그 출시인데 오늘 사실 뭐 요렇게 빠졌을 때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상대적으로 강했죠.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강했죠. 그럼 요것도 아직은 살아있는 이슈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세론이 될 가능성도 또 있는 거예요? 세론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는데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거의 한 4, 5조 가까이 샀을 거예요. 코스닥을. 근데
출시돼서 만약에 근데 분위기가 내일 장이 안 좋다. 출시돼도 그러면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 수 있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더라도 누군가가 살 때 아마 던지고 나올 겁니다, 외국인들은. 예, 근데 그거를 그때 한번 출렁이고 나서 다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지금 뭐 내일 그 이벤트 때문에 코스닥 ETF 사야지 이 생각 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이번 주 주말쯤에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내일은 아닐 가능성이. 예, 원래 그런 ETF 주목받는 ETF라든 펀드가 상장할 때 항상 단기 고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지나치게 많이 오른 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